어쨌든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이따가 꼭 뵙겠습니다. 예. 힘듦의 기준. 다들 뭐 힘들다 하잖아요. 힘듦의 기준이 과연 뭘까?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힘듦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는 코로나 끝나고 재정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그때 소원이 이거였거든요. 제발 일정하게 해달라. 네, 제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그때 그 봤던 소원이 일단 된 거잖아요. 경기는 안 좋지만 전쟁이란 또 변수도 있고 경기는 안 좋지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제가 편의점 할 때 그 마음가짐으로 이름도 적기 시작했어요. 뒤에 당근선님에서. 한 반년 만에 뭐 인싸신 분이나 이런 제가 손님들을 한 2,000명 팔로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좋게 소통을 하고 있고 많이 힘을 또 주고 계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는 내년에 제 브랜드 그리고 제 책 그리고 제 강연을 할 계획이 젊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젊음이라는 단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음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그 눈 한번 감아보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에너지 받고 한길선생님도 오셨고 좋은 에너지 받고 잠이 들었는데 내일 갑자기 눈 뜨는 순간 저는 관이 들어있고요. 갑자기 죽기 직전에 위에서 알고 하면서 흙을 뿌리고 있어요. 이 순간에 과연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겠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 제 교수님, 삶의 교수님 모든 게 바뀌어서 제가 생각하는 젊음은 성장, 도전, 실패, 과정 이게 만약에 젊음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젊다고 자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좌우명이 어느 하나에 미친 자는 성공한다. 이게 제 좌우명이고 제 책에도 들어있어요. 제가 서울 올라가게 된 것도 유신학원에 강의하다가 대구에서 이제 1타 강사 됐죠. 그때. 그런데 이제 그러던 차에 대구의 유신학원 이사장님이 학원을 직접 해보십시오 해서 제가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다 엎어졌죠. 지금처럼 EBS에서 수능 70% 낸다, 80% 그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은 안 오잖아요. 그리고 출판사 책도 안 나가잖아요. EBS 방송 책만 나가고 학원하고 출판사는 결국은 다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이제 3년 만에 접고 출판사도 그 뒤로 부도나고 그래서 빚더미 앉게 되니까 그 교훈을 제가 얻은 거죠. 아, 다른 곳에 한눈 팔면 안 되는구나. 거의 힘든 10년 신용불량 생활길이 시작돼가지고 빚도 25억이나 지게 되거든요. 한 10년간 힘든 생활을 하게 되고요. 다시 노량진 올라갑니다. 10년 뒤에 다시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승부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공무원 강의하러 올라가요.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이러다가 아이들까지도 거지 아빠 만나가지고 결국은 큰일 났다. 그래서 노량진 가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목숨 걸고 했었어요, 실제로. 자, 예를 들면 이제 커피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커피집을 해야지. 1번. 2번은 아니, 나는 세상에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 거야. 차이를 아시겠어요? 노량진 올라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강의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노량진 이렇게 컵밥거리 걸어가면서 학생들 이렇게 많은데 내 수강생은 한 명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얘들이 다 내 수업을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해낸 게 세상에 없던 책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시험지랑 그리고 기존의 공무원 수험서를 다 방 안에 펼쳐놓고 그 차이를 찾아내고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 수험서가 거의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봐야 되거든요. 국어도. 근데 제 거는 120페이지, 120페이지. 수험 기간을 제가 줄여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0분의 1로 교재 분량을 줄였으니까 당연히 수험생들은 짧은 기간에 빨리 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겁니다. 저 뒤에 들고 있는 한번 보십시오. 저 책이 올릴 겁니다. 네 공무원 수험생이네. 공부해야지. 씨발 지금 여기 와서 강의 듣고 있네.
고맙고 반가워요. 금방 운전에 오면서 제 영상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제가 들어도 우와 씨발 졸라 잘했다. 이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성공하려면 남을 감동시키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하면 합격하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던가, 이야 내가 이렇게 공부에 미쳐서 할 수 있단 말인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면 그 날들이 쌓여서 결국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환기에 올라가서 돈 벌기 위해서 노량진 가서 열심히 강의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수험들이 전부 내 책과 내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까 세상에 없던 책을 개발하고 남들보다 미친 듯이 강의하고 직접 시험 치러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1타 자리에 가 있고 돈은 저절로 오더라고요. 돈은 저절로 벌려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식당 차려서 돈 이렇게 벌여야지, 카페 차려서 내가 매덕을 벌여야지, 그 생각하기 전에 식당 가서 거기 일을 해가지고 어떤 레시피가 어떤 건지를 연구해서 가장 맛있는 김치를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입소문이 나서 이야 저 집이 맛있다, 그래도 맛집이 되는 거잖아요. 예? 커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저는 이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환길도 마찬가지죠. 내가 학교 다 시켜주니까 입소문이 나잖아요. 야 전환길, 그럼 저절로 입소문이 나 전환길 강의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타 강사가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벌어놨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끝에 보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런 걸 주는 삶을 사는 것도 뭐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이제 왜냐하면은 원래 돈이라는 것은 자유함을 주거든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돈 없으면은 돈 그 자체가 행복이라기보다는 돈이 없으면은 많이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해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돈은 쉽게 말하면 자유함을 주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쁜 놈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나쁜 놈이 돼요. 착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더 착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왜냐하면 저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그거는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욕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간직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있어요. 지금은 아까 보셨죠? 미친 자는 성공한다. 제 좌우명이라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뭘 하더라도 미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이곳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왔었고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오늘 강의 들은 분들도 그런 걸 교훈 삼아가지고 하신다면은 아마 괜찮지 않겠나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많이 해요. 내일도 아마 제 강의가 행복 이야기 할 건데 저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제가 방송 가서도 모든 국민들이 제 강의를 들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삶의 지금 미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봐요. 1조 원, 제가 만든 겁니다. 뭔 말이고 갑자기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첫 번째는 늘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학, 거기에 대한 우울증도 오는 거고, 그래서 부디 본인들도 언제나 1조 원이나 되는 가치가 있다. 선생님 내가 무슨 1조 원이나 되겠냐, 돈도 번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직지심체 요절, 제가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제 강의 나온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있어요. 직지신경, 고려 시대 겁니다. 세계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 중에 최초입니다. 그 독일의 요한복음 성경 찍은 구텐베르그가 찍었던 그 요한복음 성경보다 한 70년 정도 앞섰는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데, 그 책이 세계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 중에는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오늘날 뭐 개인마다 다르게 환산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1조 원 가치는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도 생각해 보면은 여기 앉은 분, 여기 앉은 분 다 세상에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잖아요. 온 우주 은하계에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과거에도 없었으니까 가장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 직지심체적 직지다. 우리가 곧 직지고 내가 곧 직지다 생각해서 아 그래 내가 세상의 유일한 존재구나.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죠. 본인이 귀하고 귀함을 느끼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 하더라도 소중하게 되고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왜냐하면은 그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내가 뭘 하겠나 내가 뭘 하고 이런 생각하면은 삶의 희망마저도 도전 정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언제나 나도 1조 원을 가진 귀한 존재다 생각하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울증 비율이 압도적 1등이래요. 36.8%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우울증 비율이 36.8%고 작년 기준으로 2022년에 우울증 진단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어요. 작년에. 근데 제 친구가 정신과 원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는 건강보험 평가심사원, 그죠? 거기서 나온 병원에서 진료 받은 그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은 거고, 실제로는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도 더 많고, 다 합치면은 500만이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비뜸이 있어 본 적도 있고, 이게 사실 우울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실 체질이기도 있고, 20대가 제일 많거든, 연령대는요.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2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결혼이다, 취업이다, 뭐 이런 그리고 뭐 어쨌든 출산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우울하지 않고 즐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한 우울증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아까 인스타 보고 오셨다는데 저는 인스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처음에 제 인스타 가면 전환길 검색하면은 사진 한 40-50장 있어요. 요즘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가죠. 거기 보면 이쁜 사진, 맛있는 음식 계속 올리잖아요. 인증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들 예쁘죠. 맛있는 거죠. 근데 사진도 씨발 그냥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올린 게 아니라 한 100방 찍어도 제일 잘 나온 거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졸라게 이쁘고 졸라게 맛있는데 현실적으로 내 거울 딱 쳐다보면 와 씨발 비교하는 것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그 우울함이 오니까 제발 우리는 1조 원 되는 가치가 되고 두 번째는 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자. 전환기란 때문에 더 유명해진 배우가 이병헌이 있어요. 이병헌이 저랑 동갑이에요. 진짜요. 김혜수 씨도 동갑내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인기도 많고 김혜수 씨 이쁘고 이병헌은 잘생기고 연기도 되게 잘하잖아요. 어차피 얼굴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병헌하고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고, 바꾸지도 못한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자. 우리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조건 좋다, 괜찮다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현재 바꿀 수 없는 현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긍정적이 시작됩니다. 어차피 내가 이래 생긴 거, 전환길 못 바꾸잖아 얼굴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부럽지만 하지만 어쩌라고 못 바꾸잖아요. 그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요. 부모 누구 어느 자식이든 간에 부모 잘 만나고 싶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치자. 못 바꾸잖아 부모님도. 그러면은 그만 평생 내 주어진 삶에 내 외모와 내 IQ와 내 지금의 현실, 우리 부모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내 운명을 평생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 거냐고. 그러면 본인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지잖아요. 굳이 그렇게 살 게 뭐 있냐. 어차피 바꿀 수 없다면 인정해버리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행복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지만 저는 최고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제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남들은 저보고 외모가 뭐 억울하게 생겼다 이지라던데 씨발 억울하게 생겼다고 했지만은
제가 그래도 아까 말했던 집안도 가장 잘하고 성공의 조건을 그렇게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공하려면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집안 배경 좋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대신에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거를 이겨내려는 열정, 패션, 파이팅 스피릿, 이거 하나만은 저는 어느 누구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바로 성공하려면 아까 그런 것도 하나 가지면 좋겠고, 행복하려면은 1조 원이라는 가치를 늘 간직하시고 늘 남하고 그런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다 이래 생각하시면은 아마 보다 우울증 비율도 좀 줄어들고 좀 위안이 되고, 저는 요 중에서 한 8, 90명 되는 분들 중에서 오늘 제 강연이나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지만은 저는 소망하죠. 오늘 내가 만난 분 중에서 조금이라도 발상 바꾸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행복은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강연하고 갑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는 각자의 몫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생선 먹듯이 가시는 발라내고 살코기만 자기한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져가면 여러분들은 이미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